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건데, 수업 페이지 또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 밑에 두 개의 링크가 또 나왔어요. 쇼핑몰 주문 테이블이라고 하는 링크랑 문제의 링크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주문 테이블. 자, 들어오시면 여기에는 쿼리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냥 그대로 전체 선택, 복사, 본인 SQL YOG에 와서 전체 선택,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선택 한 번 더 하시고 그냥 F9 누르시면 돼요. 에러가 났네. 에러가 어디에 났니? 아, 여기가 이걸로 돼 있군요. 아, 이건 상관없네요. 이게 안 들어가 있었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이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1 에러는 여기서 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이거 한 번만 테스트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새로 만드는 쿼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몰 안에 t 언더바 쇼핑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까지 쿼리가 다 짜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조회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저랑 같은 자료를 가지고서 똑같이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 선택하고 그냥 실행 눌렀는데 이렇게 쫙 된 이유가 순서대로 우리가 블럭을 여러 개를 쿼리를 여러 개의 블럭 씌운 다음에 한 번에 실행시켰을 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쿼리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그 흐름상 문제가 없게끔 쿼리가 써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해 놓는데 저랑 똑같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밑에 있는 문제 열어볼게요. 문제 많이 없어요. 5개밖에 없거든요. 이거 또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본인 SQL YOG에 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총 5개고 이 5문제 이 T쇼핑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푼다라는 게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쿼리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주문 개수는 이란 문제죠. 그럼 손흥민의 주문 개수라고 하는 결과가 이 쿼리 실행 결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를 적절하게 작성을 하고 그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 결과 탭에 나올 수 있게끔 푸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시간 많이는 안 드릴 거고요. 25분까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화면 보세요. 아직 다 못하신 거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꼭 해보시고요. 지금은 화면 봐주세요. 자, 하나씩 좀 볼 건데 일단 손흥민의 주문 개수는 이라는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랑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좀 끊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은 개수고요. 이 개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손흥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결과를 그냥 테이블 전체 조회한 결과죠. 얘를 가지고서 손흥민이 주문한 주문 개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눈으로 손흥민은 총 몇 번 주문했어요? 3번 했죠. 이건 우린 사람이니까 그냥 이 데이터를 보고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정답을 구해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쿼리로서 짜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 뭐 보고 손흥민이 주문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유저 네임.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있는 유저 네임을 보고 이 개수를 셌어요. 그쵸? 자, 셀렉트. 이거는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된 결과에서 우리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했죠. 이름을 생각했죠. 우리가 그냥 눈으로 훑을 때
이거 조회해보면 손흥민 결과만 나오겠죠. 그렇죠? 이러면 그냥 세 줄, 데이터 세 줄이니까 아 손흥민 3번 주문했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쿼리로 또 바꿀 거니까 개수 세는 건 카운트. 제가 이거 아까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카운트, 집계함수에서 카운트 배울 때 지금 이런 건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id 이러면 t쇼핑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총 11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11이라고 하는 개수가 나왔어요. 11개는 이렇게 보면 실제로 11개죠. 이렇게 봤는데 자 이거랑 결과 다를까요? 이거 똑같겠죠? 어차피 개수 세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총 몇 개인가를 세는 거예요. 똑같이 11이 나옵니다. 왜냐면 데이터는 어차피 11줄이었기 때문에 이 유저 아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는 거예요. 중복된 게 나와도 중복을 제거하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 개수를 그냥 셉니다. 그룹 바이 같은 걸로 우리가 그룹화 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그냥 총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이디를 쓰나 유저 아이디를 쓰나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써도 결국 똑같아요. 이거 에스터리스크 무슨 뜻이었어요? 모든 것. 올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올. ALL. 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든 것. 데이터 줄수를 그냥 세는 거예요. 11줄. 그래서 이걸 써도 된다. 근데 이제 카운트 집계함수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한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작업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을 거니까 이건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지금 제가 기존의 테이블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컬럼 하나를 그냥 추가를 한 거고요. 그 컬럼 안에 데이터를 널이 가능하게 해놓은 다음에 누구는 테스트, 누구는 널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좀 넣었어요. 지금 총 11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널이 총 4개죠. 그럼 널이 아닌 데이터는 몇 개예요? 7개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몇이 나올까요? 제가 테스트 컬럼에 대한 개수를 세달라고 지금 조회를 하고 있어요. 아까 아이디를 봐도 유저 아이디를 봐도 결국 똑같은 11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테스트 컬럼은 결과가 어떨까요? 11개가 똑같이 나올까요? 얘는 7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카운트 집계함수는 데이터가 널이면 세지 않아요. 카운트라고 하는 집계함수는 널을 세지 않는다 라는 건데 자, 제가 아까 avg 우리 에버리지 이거 함수 할 때 총 합을 구한 다음에 총 개수를 구해서 얘를 나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나누기를 똑같이 사용했으니까 소수점 4자리가 찍힌다 라고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총 합은 누구로 구할까요? 이거 썸으로 구해요. 썸 함수. 그럼 뒤에 있는 총 개수는 누구로 구할까요? 이거 카운트로 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평균을 내야 되는 테이블이
이 만약에 테스트처럼 널이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이었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가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1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하나 합시다. 그냥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2라고 하는 컬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1을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결과 몇 나올까요? 총 11개의 데이터가 있는 곳인데 널이 3개 있어요. 그러면 1씩 총 8개 더하겠죠. 그럼 이거 썸은 8이에요. 그쵸? 총합은 8입니다. 그럼 이거는 결과가 뭘까요? 8을 11로 나눌까요? 아니면 8로 나눌까요? 얘는 8로 나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썸이라고 하는 집계함수로 총합을 구한 다음에 카운트라는 집계함수로 총 개수를 구하고 이 둘을 나눈 결과가 AVG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카운트는 널 안 샌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지금 총합이 8이었는데 11로 나눈 거라면 1이 아니라 0. 몇이 나왔겠죠. 근데 1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건 8을 8로 나눴다라는 거니까 카운트를 했다. 얘는 합계를 구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카운트가 너를 포함해서 개수를 세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지금 카운트를 할 때 아이디를 갖고 하나 유저 아이디를 갖고 하나 뭐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널이 포함되어 있는 컬럼이었다면 상관이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여기까지 원래 기존 테이블이었는데 이 안에는 널이 들어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어떤 컬럼을 카운트를 때려도 결국 11이 나올 거다. 근데 널이 포함된 컬럼을 카운트를 때린 거라면 그때는 널이 포함되지 않은 개수를 반환시켜 줄 거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런 것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 개수 중에서 널이 아닌 애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고 싶다. 개수를. 이겁니다. 전체 데이터는 11개인데 테스트 컬럼에는 널이 아닌 데이터는 7개가 들어있는 거고 테스트2는 8개가 들어있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때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를 적절하게 그냥 활용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들어가지 말고 이 두 컬럼은 다시 삭제를 좀 할 거예요. 문제 푸는데 방해가 될 거라서. 자, 돌려놓고 다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손흥민이 주문한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으로 손흥민을 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면 끝. 근데 이걸 구할 때 이 컬럼에 카운트 이렇게 나오는 게 보기가 싫어. 그러면 별명 붙여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갈게요. 손흥민이 산 상품은 손흥민이 어떤 상품을 이거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은 손흥민이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상품명이에요. 자, 그럼 따집니다. 또 셀렉트. 자,
자, 일단은 일단 조건부터 봐요. T쇼핑 테이블에서 조건으로 손흥민이 사야 되니까 손흥민을 걸러낼 수 있는 조건을 따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상품이에요. 그러면 P네임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똑같은 상품을 구매한 내역을 중복을 제거해서 보여줄지 그냥 보여줄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중복을 제거해서 보여줄 거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붙여도 되겠죠? 그러면 운동화 커트를 산 걸로 나올 거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테이블 구조상 여기 운동화를 산 주문 번호랑 여기 운동화를 산 주문 번호가 다른 번호니까 그냥 따로 위치를 시키는 게 차라리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어렵나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문제를 보고 내가 지금 조건으로 따져야 될 게 손흥민이구나 그럼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산 상품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보여줄 결과를 상품으로 적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줄 때 결과를 보여주는데 또 이렇게 P네임으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얼리어스 붙여서 이거 넣어주면 끝.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 스커트를 산 사람은 이라는 문제인데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P네임이 스커트인 거예요. 조건은. 그리고 보여줘야 되는 정보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셀렉트 보여줘야 되는 게 구매한 물건 P네임이니까 T쇼핑에서 보여줄 거야. 근데 조건 아니지. P네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여주는 건 사람이죠. 사람. 그럼 유저 네임 조건이 P네임 이게 스커트인 사람. 그러니까 구매한 물건이 스커트여야 되니까 P네임이 스커트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걸 주문한 사람, 산 사람을 보여줘야 되니까 유저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테이블의 구조상 봤을 때 우리가 이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송혜교가 2번 나왔는데 여기 송혜교 있죠. 근데 얘네 둘은 실제 지금 주소가 달라요. 대구랑 울산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공교롭게도 아이디가 동일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제로 디스팅트를 붙여 보여주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여기서는 빼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얼리어스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주문 개수는 이에요. 자,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 요 중에서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주문 개수예요. 그러면 조건은 가장 많이 주문한이 조건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조건은 우리가 웨어절로 따져볼 수 있나요? 웨어절로 따지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셀렉트 일단 보여줘야 되는 정보가 아이디 유저 아이디와 이름이래요. 유저 네임 그리고 주문 개수니까 카운트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from T쇼핑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 꺼내올 거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지금 집계함수가 사용됐고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도 있는 상태. 그럼 이걸 데이터를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만 보면 데이터 당연히 이상한 거니까 손흥민이 11개? 말 안 되잖아요. 이거 제대로 보여주려면 일단 그룹화 시켜줘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은 순서대로 모두 다 넣어주는 게 좋다, 정석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유저 아이디만 넣어도 문제는 따로 없을 거예요. 근데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볼까요? 어때요? 어떤 회원이 주문을 몇 번 했는지 정리가 됐죠? 공교롭게도 손흥민이 맨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3이 제일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리밋 1 하면 될까요?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운이 좋아서 아다리가 맞은 경우죠. 손흥민이 맨 위에 위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른 결과를 찾았을 거잖아요. DB 커리를 짤 때는 항상 상황이 달라져도 결과에 문제가 없게끔 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손흥민이 맨 위에 있으니까 리밋 1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 거니까 애초에 무조건 카운트가 제일 높은 사람을 맨 위로 올려놓는다면, 거기서 리밋 1을 자른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문제가 안 나오겠죠. 정렬을 하자란 얘기입니다. 네, 정렬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컬럼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 컬럼 이름을 얘를 넣어주고 얘를 내림차순으로 할 거야. 그래야 큰 거부터 작아질 거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리밋 1까지 넣어준다면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커리가 되겠죠. 상황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얼리어스 붙여서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은 이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결과는 뭐예요? 총 금액. 우리가 이 총 금액을 따져보기 위해서 조건으로 써야 되는 게 누구예요? 소지섭이에요. 그러면 셀렉트. 일단 총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총 금액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프라이스의 합이겠죠. 소지섭이라는 사람이 주문한 상품의 총 금액이라면 얘가 구매한 상품들의 총 가격을 다 더하면 그게 총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um price인 겁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 얘는 얼려서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이거를 t쇼핑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서 조회를 할 건데, 자, 여기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 유저네임이 소지섭인. 이래야 이 조건을 따져서 소지섭만 골라내서, 자, 지금 이겁니다. 이래야 소지섭만 골라내서 우리가 프라이스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결과에 지금 보여주고자 했던 합계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면 10만원 더하기 3만원에서 13만원. 문제 있나요?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막상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했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져도 막상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이 스스로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면은 이해 못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애초에 개념적으로 막 엄청 꼬여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복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방금 푼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 고치면 한 번 더 해보시면은, 자, 정답 올라가고 밑에 쇼핑몰 테이블 분리하기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고 쇼핑몰 테이블 분리 SQ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정답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이미지 먼저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 지금 방금 전에 문제를 풀었던 이 T쇼핑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나눠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따로 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자, 파란색은 어떤 정보예요? 주문번호, 주문 정보예요. 그럼 빨간색은 어떤 정보예요? 유저 정보예요. 지금 초록색은 무슨 정보예요? 상품 정보예요. 한 테이블, T쇼핑이라는 테이블 안에다가 주문 번호부터 주문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까지 꽉꽉 눌러 담아놨어요. 하나에.
다 몰빵시켜 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데이터를 구하고 꺼내는 방식으로는 참 편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방식은 안 좋은 방식입니다.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중복된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요. 정보를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손흥민이 지금 3번 주문했거든요. 만약에 이걸 손흥민의 아이디만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저 1만 중복이 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유저 정보를 다 담았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중복을 하고 있고 유저 네임도 중복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소도 중복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불필요한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이러면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더 삐걱삐걱거려요. 용량이 커질 거니까 다루기가 빡빡해진다라는 거죠.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모든 데이터를 한 테이블에 몰아서 저장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구분을 지었던 딱 이 상황이거든요. 뭐야? 왜 안 돼? 하게 해줘. 뭐가 문제지? 아니 또 이거 됐다. 아까 제가 구분을 지었던 유저 정보 테이블을 하나 따로 뺄 거고 주문 정보 테이블을 따로 뺄 거고 상품 정보 테이블을 따로 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들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직접. 왜 또 안 되는 거야? 왜 이래? 뭐야? 어디 갔어? 그냥 보여드릴게요. 됐다. 여기 있는 글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 있는 주문 번호를 가지고 이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 유저 정보를 가지고 유저 테이블 그리고 상품 정보를 가지고 상품 테이블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내일 수업에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쿼리도 제가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밑에 쇼핑몰 테이블 분리 SQL을 보시면 쿼리가 있어요. 그냥 전체 복사 여기 있는 거 전체 복사하고 본인 걸로 와서 이 문제는 그대로 재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다가 추가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내용이 살짝 바뀌어서 테이블이 3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문제는 그냥 똑같이 재활용을 할 거예요. 내일. 테이블 구조를 바꾸기 전에 문제를 풀어본 거고 테이블을 분리시킨 다음에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그리고 테이블을 분리한 상태 그대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배울 겁니다. 이거는 내일 수업 시간에 할 거고 오늘 배웠던 내용도 복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을 분리했을 때 이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살짝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테이블을 3개로 분리를 하는 과정 이미지에 보면은 이렇게 오더 주문 테이블에는 회원 아이디와 상품 번호를 저장할 수 있게끔 테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테이블이 3개가 있으면 얘랑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랑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또 필요한 거고 이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내용 복습 잘 해주시고 내일 이 문제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